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최근에 그 조중동의 언론 보도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10월 11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저거는 조선일보예요. 제목이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그러니까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네. 저기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한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다. 이는 진보와 보수가 가리지 않는다. 네. 국민 앞에 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너무 피곤하다. 네.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례적으로 그 다음 날 또 사설을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 건너간다. 네. 여기서도 사설 제목에 이제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구를 내치고 배척하는 기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보면은요. 자, 동아일보 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이다. 네, 이거 세요. 국정 죄시는 내 탓 성찰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표현한 게 1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불통, 네. 곳곳에 내 사람을 심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오만, 직접 이념 전쟁의 전사로 뛰어드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불통하고 오만하고 독선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두 전 사장께서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김순덕 칼럼이라고 있는데 이 대기자 김순덕 대기자라고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참 흥미로워요. 대통령 리스크라는 표현입니다. 제목에 윤석열 당신 때문이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 거잖아요. 제목이 핵심입니다. 네, 대통령 리스크.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바로 당신 때문이라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참모가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버럭내는 것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감히 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모가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버럭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건데, 네. 이게 또 이 가짜 이게 이렇게 서술한 것이 가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동아일보에 항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니까. 어쨌든 상당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인기를 끌려면 지지도를 올리면 더 바람직하게는 대통령 자신이 정적을 포용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때 지지도는 올라가다. 지금처럼 돌진만 하다가는 무도한 전 정권 심판 마무리도 못한 채 대통령이 된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조중동이 쏟아내고 있어요. 네. 중앙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궐선거 직후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중동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에 직언을 하고 또 대통령도 어느 장소에서 뭐 우리 모두 반성이란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조가 좀 다를까 했는데 네. 공영방송 주기기 여기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 이른바 보수 블록의 그 여론을 주도한다는 조중동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적을 포용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이런 공영방송 주기기도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할 되죠. 건데 예. 왜 이거는 계속 직진을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공영방송 문제는 언론 전체의 문제고 네. 언론을 장악하냐 못하냐 여부는 정권의 명운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홍범도라든 흉상 문제라든가 네네네. 뭐 무슨 후쿠시마 이런 거는 양보해도 네. 절대로 이거는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네. 이 위험성을 잘 몰라요. KBS, MBC 안 보면 유튜브 보면 되지? 네. 그러나 KBS, MBC가 무너지면 네. 유튜브도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같이 오는 거지 네. 타이밍만 조금 다른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좀 더 심각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네. 그만큼 저쪽에서는 언론 장악 문제를 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자, 정찬영 사장님은 이 조중동의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고 또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조중동에서의 지금 이 사설을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룹과 네. 그 방송 공영 방송을 내가 책임지고 장악하러 갑니다 하고 그 만화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야구방망이 하고 쇠파이프 들고 네. 지금 방송사로 진군하고 있는 이동관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양 형태로 볼 때 네. 이 그룹은 같은 그룹은 아니다. 음. 아니,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네, 그 같이 회의를 했으면 방송 장악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큰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처음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그 자격이 안 된다라고 네. 이구동성으로 보수 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 네. 그때부터 수렴을 했어야죠.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근데 그때도 그거를 강행하려고 하는 네. 그 기류가 저는 그건 임명권자의 그 의식 속에서 그게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한쪽 그룹이 있고 네.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쪽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강서구청장 선거 같은 그런 결과가 네. 강서구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 그냥 전국적인 그런 행태로 총선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네. 다른 그룹이 음.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블록에서 일종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은 때려잡아서 이걸 하면 네네. KBS하고 MBC, TBS 제대로 보도하게 하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네. 윤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일어나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라고 지금 네.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시켜주니까 지금 뭐 가짜 뉴스 저 하겠다라고 그러고 심의 팀장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고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네. 위험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한 그룹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그리고 KBS도 지금 그렇게 할 모양이고. 네, 네. 근데 이쪽 그 조중동의 그 저 오피니언 리딩 그룹에서 보기에는 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폭망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리스크라고 쓰고 있는데 대통령 리스크 다음에 다운표 안에 들어갔지만 네. 대통령 리스크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리스크는 제거 대상이죠. 대통령 리스크를 없애버리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네. 지금 여당의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은 상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선거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선거 지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천권까지 다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저 해나갔을 경우에 역풍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려한 그 문제 제기다. 저는 네. 이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네.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일종의 모의고사란 말입니다. 수능은 이제 내년 총선이고 네. 모의고사 결과가 이제 낙제예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음. 지금 회초리를 든 거예요. 네. 그럼 얘를 아들을 공부 못한 아들을 뭐 죽이려고 들겠어요? 네. 아니죠. 사랑에 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태도 네. 혹은 뭐 리스크 이런 좀 추상적인 말 위주로 썼어요. 네. 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홍범도 이런 문제 다시 원복시켜라. 방송장악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김행 인사 정도. 뭐 그런 인사 짜잘한 거? 짜잘한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해라. 야당 대표도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잘해라. 잘해라 이거지. 뭐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사랑의 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네. 조중동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혹시 KBS, MBC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네, 네. 자기들한테 뭐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조중동이 왜 이러지? 네. 돌아선 거야? 이렇게 네. 보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표현 중에 동아일보 그 사설이 예. 국정 쇄신은 내 탓이야. 이 성찰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조중동 요즘 사설이나 이런 칼 보면 되게 무책임하다. 진짜. 그동안 1년 남짓하게 계속 윤석열의 폭주에 대해서 찬양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주 계속 앞장서서 유도를-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스스로 진짜 반성해야지. 내타 성찰부터 하려면 사설에다가 우리 동아일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죄를 반성해야지. 졌습니다. 이 폭주에 그냥 찬양가만 불렀습니다. 우리 조선일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또 없어. 네. 그건 없단 말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이 조중동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쇼크를 받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를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예. 조중동이 이런 칼럼을 쓴 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레임덕이라는 저는 표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네, 예.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고 네. 레임덕은 총선 이후에 이제 그 레임덕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총선이.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다. 예. 조중동도 총선 이기라고 지금 하는 거지. 네. 총선까지 그렇죠. 예, 잘하라고 하는 거지. 네. 자기가 때려가지고 총선에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말도 좀 못 알아들 가능성이 있다. 아. 그 양반이.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중동의 이 비판 사설을 참모들이 과연 줬을까? 아마 못 줬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루트가 다 있답니다. 루트가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언론인들 중에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박민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좋은 소리 위주로 하다가 쓴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은 무조건 옳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 만나서 협치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네. 또 뭐 무슨 태도와 관련된 문제, 당신의 나만이 옳다라는 태도 버려라.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거에서 국민한테 뭔가 보여준다면 네.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신호는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정으로 그런 것들이 실천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공영방송주의, 이 무도한 시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접어야죠. 한번 접고 네.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인은 전혀 보이지 전혀 않아요.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제가 볼 때 국정 제1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